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고 네. 쭉 가는데 네. 이 금리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을 받아서 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죠. 네. 아니, 사실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은행은 뭔가 가면 돈이 있겠지. 항상 돈이 아니, 있는 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만화 같은 데서 네네. 보면 은행에 이렇게 큰 원형으로 된 철문 있잖아요. 네. 그거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에 금괴 있고 옆에 막 이렇게 지폐들 이렇게 쌓여 있고. 네네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실제 금괴는 없는데 네. 금은 저희도 잘 못 보는데 네. 제가 20억까지는 관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그 금고 열고 들어가면 케빈의 현금이 있어요? 금고 현금 있어요 실제로. 아, 그 동전 자루도 많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유가 증권들도 있고 현금도 10,000원 다발, 50,000원 다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항상 그런 돈이 있으니까. 네. 가면 그걸- 늘 그냥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지. 뭐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을 해준다 이런 거지. 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금으로 대출이 나오는구나라는 네.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도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이제 고객한테 빌리는 거죠 일종의 은행도. 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이제 다른 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주는 거죠. 네. 대신 이제 1%로 하면 똑같이 1%못 받으니까 음. 뭐 3%, 4% 이렇게 조금 더 높게 받은 다음에 네. 이제 그 빌렸던 돈은 다시 1% 예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쓰겠죠. 그리고 은행 돈은 예금이네요.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조달하기도 해요. 뭐 이제 기업에서 뭐 들어오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 중에 예금은 그 일부 중에 하나죠. 한도를 그 은행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한도를 딱 이 지점에는 딱 뭐 1억만 대출해 딱 이건 아니고 네. 은행 전체 한도 안에서 이제 지점마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들이 전체 한도 중에 네. 잘하는 애들이 먼저 다 갉아먹는 거구나. 그렇죠. 예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먼저 많이 팔면은 그 지점에서 많이 팔면 끝 이렇게 한도를 딱 설정을 해두면 그 지점만의 계정이 따로 있는. 경쟁이에요 지점들도. 그러니까 중간 계정을 놓고 네. 각 우르르. 지점끼리 야 대출 우리가 더 네. 많이 할게 막 이거 예금 우리가 더 많이 넣게 막 이렇게 서로 각자 이제 그걸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아.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했어요. 마을 금고나 이런 거는 그냥 지점 단위에서 하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점 단위고 개인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은행 큰 대형 은행들은 프랜차이즈 개념.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밑에서는 다 영업을 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금 다 쓰고 나면 그럼 돈을 다른 데서 또 얻어올 거고. 빌려와야죠 이제 없으면. 빌려오는 은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도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네. 비싸게 빌려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죠. 비싸게 빌려와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난 또 네. 거기에 더 붙여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은행을 굉장히 좀 공공기관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은행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고 이게 이익이 나야지 또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노마진으로 장사 못 하잖아요. 장사꾼 거짓말 아시죠? 그렇죠. 난 남는 거 없다. 돈이 물건인 거죠, 은행은. 네. 네. 돈을 빌려와서 조금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빌려주고 이제 그거 받아서 다시 나는 다시 이제 자금을 다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 가격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가격표죠.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렇죠. 가격표 같은 거죠. 네. 가격표는 붙이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좀 비싸게 물건을 떼었으면 조금 더 올려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으면 난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가격만큼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죠. 가격표처럼. 올라가.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은행에서 도매 띄어오는 금리인 거고 그 다음에 대출 나가는 거는 은행에서 소매 나가는 네, 금리인 거고. 그렇죠. 그게 예대 마진이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예대 마진. 예금과 우리는 대출로 했을 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 예대 마진. 제가 남대문 쪽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남대문 그쪽에 보면 엄마들이 부업을 해요. 액세서리 공장, 액세서리 그 2층에 랭땅 상가라고 액세서리 도매하는 데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씩 각자 귀걸이 이만큼씩 만들어서 여기다가 납품을 하면 그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죠? 네. 그게 예금이죠. 여기서 귀걸이를 랭땅에서 싹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나가잖아요.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 그럼 여기다가 이 아주머니들한테 주는 인건비랑 네. 손님한테 나가는 돈이랑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네. 여기서 번 돈을 네. 도매로 은행에서 딱 가져가서 그렇죠. 이자 주고 네. 그다음에 다른데 돈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뚱뚱뚱뚱 주고. 그렇죠. 내가 갖다 준 돈을 은행에서는 또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또 남기고 나에게 다시 또 아. 이자를 조금 얹어서 주고. 밖에서 그러면 예금 말고 다른 데서 조달하면은 좀 금리가 더 올라가나 봐요. 아무래도 비싸게 가지고 오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네. 제가 돈을 받을 때는 1%만 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예금을 우리가 할 때 예금을 넣으면 1% 주겠습니다만 1년 뒤에 나 1%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나 1%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나는 3%로 돈을 빌려주고 2%를 남겨야지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려오면 돈을 빌리러 갔는데 2%에 빌려갈 수 있대요. 그 부른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2% 빌려오면 나는 3% 받으면 1%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더 받아서 4%를 받으면 2%가 남겠죠.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빌려온 입자니까. 나도. 돈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은행 결국에 대출 나오는 데가 은행밖에 없는데. 뭐 보험사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죠. 여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우리 이유 시장이나 중국의 이유나 광저우 이런 데 시장이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 일하는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돈 시장이 있을 텐데 거기서 가져가려는데 보험사에서도 가져가고 저축은행도 가져가고 네. 뭐 여기저기서 다 그 시장에서 가져갈 텐데 거기 돈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기준금리를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낮게 유지를 한다 해도. 네. 그렇죠. 왜냐면 은행에서는 또 남겨야 되는 어느 정도 일정 마진이 있으니까 아. 너무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려서 받아야지 나도 많이 남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막 몇 퍼센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요즘 자금이 대출이 요즘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금 잔액도 많이 줄었고 은행 내부적으로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려면 이제 예금으로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내가 제일 많이 남으니까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빌려와서 해주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진이 올라가야 되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기준금리가 아무리 그대로고 떨어진다고 해도. 요즘에 기준금리 계속 멈추고 뭐 몇 년까지 멈춘다 미국에서는. 네. 그런데도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게 난 뭔 소린가. 아니 세상 기준금리가 동결을 하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뭔 소리지 이랬는데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돈의 흐름의 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계속 돈을 빌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이제 빌려오는 값이 너무 많이 되니까 조금 더 마진을 더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내 대출금리도 떨어지나요? 아니면 대출금리 언제 떨어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정말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정말 싸게 받아도 2%대, 2.5%대 전후반? 그러니까 정말 잘 받으시면 2%대, 2.3% 정도 막 이런 거고 네. 아니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에서 한 3% 사이면 잘 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4%대까지도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등급에 따라서 또 이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3%대까지 올라갔다고요? 3.9%? 네, 어떤 게요? 주택담보대출이. 주담대가 3.9%짜리가 나와요? 이제? 3.9%까지도 있어요. 이게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소 2.5%부터 뭐 3.9%까지 이렇게 그냥 은행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그냥 알려줘요. 내가 그 금리를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심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은행에 네. 있을 때 저는 2014년도쯤 그때 이제 대출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막 최저다 이럴 때였어요. 그때 2014 년에, 예. 그때 LTV가 비율이 담보 인정 비율이 70%까지 나오고 네. 대출 엄청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대출이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막 2.5% 이랬었는데 저는 한 2년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몇 퍼센트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받으신 분들은 4.5%, 4% 주택담보대출이. 예. 그렇다고 신용대출 금리가 아니고. 2012년, 2013년 네네네네 그렇죠. 네, 2012년 도쯤.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이 금리로 받아가는 게 아니구나. 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금리가.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3.9%대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담대가.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1% 주담대 나왔다 막 이런 거 뉴스 기사 나오고 이랬는데 네. 금리가 바뀌는 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상품은 거의 2.5%대였고 이제 네. 1%대는 거의 정부 정책 상품들 중에서 아. 1%대가 있었고 기존 시중은행 상품으로 봤을 때는 거의 1%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금리는 1%밖에 안 올랐지만 내가 내는 돈은 50%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0.01%도 되게 민감해요. 어. 돈이 이게 확확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금액이 주담대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1,000만 원, 2천만 원 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담대는 음. 몇 억 단위니까 이게 내가 네. 매월 원리금을 내더라도 이게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네. 0.01%도 되게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이게 아. 오늘 내면은 0.1%가 1%를 싸게 할 수 있는데 내일 내게 되면 0.1% 올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막 대출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민감한 문제고 1%면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갭이. 이게 은행에서. 전기간을 다 쓸 수 있는 거 10년, 20년 고정금리를 쓸 수 있는 건 없고 은행에서는 뭐 3년, 5년 이렇게 고정금리를 쓰고 나머지 기간은 6개월마다 변동금리. 6개월 변동. 네, 그런 게 있죠. 아예 변동금리를 쓰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변동금리, 이제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이렇게. 그럼 하실 수 어쨌거나 3년, 5년마다 계속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고정으로 가려면 네. 거기다가 지금 원리금 이자만 내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이자만 내는 원리금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년에서 5년짜리 고정금리 상품만 있다는 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많아요. 모르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매월 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내가 했던 고정금리 이율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산금리, 은행 마진이 붙는데 이게 이제 몇 퍼센트가 붙는지를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냈던 대출 이자보다 좀 높다 하시면 내가 이 대출 한도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자를 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같은 은행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다른 은행으로 바꾸시면 돼요. 대출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대환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대출을 또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까지 나오거든요. 담보대출을 네네. 받으면. 근데 이게 한 2년이 지나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근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3년 이제 고정금리 기간이 다 끝나간다 하시면 그때부터 알아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자 지금 내 상환. 대출이 고정금리 기간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다시 고정으로 딱 바꿔놓는 게 네. 어떻게 훨씬 보면 네, 금액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게 꽤 커요. 월 나가는 금액이 뭐 1, 2만 원 줄어든 게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쌓이면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거든요. 대환을 한다. 그 네. 이미 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환은 훨씬 더 심사가 쉽죠. 같은 은행은 진짜 쉬워요. 왜냐면은 등기부 등본에 이미 다 설정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 그냥 상품만 갈아주면 되는데 어. 근데 은행에서는 이걸 잘 안 하죠. 그렇죠. 내 거 변동으로 바뀌어 있는데 특히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 안 할 네. 가능성이 높죠. 예. 은행 직원들도 힘이 들 뿐더러 원래 잡은 물고기는 밥을 안 드잖아요. 아, 그래서-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통신사 네. 그쵸? 그렇죠. 옮길 때는 혜택 굉장히 아. 많이 주는데 기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환이 기변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대출을 이제 바꾸면 그쪽에는 신규로 새로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게 되는 네. 거고 그게 조금 더 금리를 낮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시청자분들이 받은 지금 대출이 고정 기간이 끝났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자동이체 나갔는데 아. 10,000원이 더 붙어 나오는 네. 나 뭐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때는 사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나 지금 상황에 맞춰서 금리 체크 다시 한번 해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 좀 신용 등급에 그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게 막 바뀌었어. 나 승진했어. 나 연봉 올랐어. 네. 나 신용 등급 올랐어. 자, 이 금리에 내가 대출을 바꾸는 게 맞는지 조금 더 깎아줄 수 있는 부분 없는지 이거 그 맞아?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네, 해달라고 그렇죠. 하는 이 금리 맞아? 나 네. 지금 이 정도로 나 성장했어. 나 신용 등급. 네. 나 좀 더 깎아줄 수 있어. 이렇게 네.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빌렸을 때보다 금리 올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을 이게 다시 전산상 다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전산 넣어본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한번 체크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금리 전산에 한번 돌려봐 줘라고 얘기하는 요구권인 거네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줘. 몇 아. 퍼센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떨어지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굳이 아니라면 억지로. 근데 이미 잡은 물고기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딴 데 가서 내 거 한번 봐줘라고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딜 가든 신규 고객은 우대니까요. 핸드폰 비유 정말 정확해요.
신규 고객에게 무조건 혜택을 최대한 주려고 하고 왜냐면은 좋은 혜택이 있어야지 옮겨오지 네. 좋은 혜택이 없으면 안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한 비유. 확실히 은행을 그만두시니까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 너무 전직. 너무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인 어디 가서 이게 참 쉽사리 아버지를 못 부르는 것처럼 뭔가 네. 얘기는 하고 싶은데 예. 그 VIP는 좀 금리가 다른가요? 주담대가? 주담대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솔직히 거의 딱 정해진 상품이에요. 이게 마진을 그렇게 높게 붙이지도 않고요. 네. 다른 신용대출이나 뭐 일반 기업 대출이나 이런 네.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특판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정말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뭐 지점장님, 뭐 행장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대신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이나 뭐 아니면 네. 예금 같은 경우에는 VIP면 조금 더 드리거나 대출 금리를 조금 더 깎을 수도 있겠죠. 네. 사업자 대출이나 네, 뭐 이런 그렇죠. 쪽이. 네,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고 마진율이 있는 건 우리가 덜 받으면 되니까 마진을 네네네. 조금 더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보대출은 마진 자체가 크게 없네요. 네, 그렇죠. 은행에서도 거의 정해진 상품,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업자 대출 네.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보대출이 다 묶여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돌려서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네, 그치 거기까지 좀- 규제가 가지 않았거든요. 좀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 사업자 네, 대출이.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 예금에 대해서 다 소진이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된다.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내 금리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곡간이 비었잖아요. 네. 다 빌려줬으니까. 네. 그 곡간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네. 보통 그게 연말에 많이 해요. 이게 아.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돈을 곡간을 채워놔야 된다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금 특화. 자기 자본 비율. 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걸 채우려면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드리죠. 어. 이게 다른 때보다는 연말에. 연말로 갈수록. 네, 왜냐면은 은행은 딱 12월 31일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더 채워놔야지 네. 문제가 안 되니까 1년 중에 예금 금리를 그나마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라고 하면 네. 12월? 네. 좀 연말로 갈수록 특판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렇죠.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긴 했는데 네. 어쨌든 연말에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뭐 0.1% RP라든지 이런 것도 팔잖아요. 회사채 CP도 팔고 CP. 네, 이런 것도 RP, 있어요. 뭐 ABCP, 유동화 CP도 네, 팔고. ABCP도 있어요. 자주 네.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네.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런 거 사러 문자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뭐 특판입니다. 뭐 네. 해서 몇 프로입니다. 네, 금리 그래서- 좀 괜찮게 해서 네. 예, 그죠. 그래서 예금하기 좋은 시기는 12월. 겨울 추울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연말로 갈수록 좋고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 되니까 다 끊더라고요. 또 네, 반대로. 왜냐면은 올해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출로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어. 그래서 무작위로 계속 해줄 수 없고 올해도 특히나 네.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한도는 이미 이제 다 종료를 시킨 상태고 그러면 이제 한도가 언제 생기겠어요?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네, 1월에 또 생기겠죠. 네, 1월에 또 한도가 생기겠죠. 1월에 땅 중앙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중앙에 빵 한도가 생기고 각 지점이 이제 출발선에 선 상태에서 네, 그렇죠. 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르르 달려가. 모든 지점들이 대출을 향해 돌진 이렇게 아. 달려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진도 딱 뽑으려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받으려면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활하게 받으려면 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죠.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산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대출을 내고 싶으면 계약을 12월에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잔금을 하는 날짜를 1월로 해두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2월에 한도가 막혔다 그래도 내년 1월 타겟으로 대출 계약서를 쓰고 그때 잔금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년에 시작이니까. 네, 왜냐하면 대출을 받는 건 잔금을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을 때 네. 잔금을 주는 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은 언제 돈이 필요한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계약은 지금 하시고 1월 달을 잔금으로 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1월 달에 신청하시면 돼요. 계약서 지금 다 써놓으셔도.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도 1월에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네, 그렇죠. 지금은 대출이 안 돼서 낙담하실 게 아니라 그럼 네. 내년 대출을 준비하시면 돼요. 내년에도 새로운 대출 한도가 생겨나니까요.
그럼 사실상 12월에 저희 대출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기사 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급전 필요한 사람들만 어려워지는 지금만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만 안 된다. 이게 지나면 이제 영원히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연말까지만. 겁내야 될 건 이제 한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고 2억 해주던 거 1억 5천 해주는 거는 2억을 받을 수는 없고 아, LTV. 네, 그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네네. 신용대출도 그렇고 네네네. 지금 한도를 좀 줄이는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내년에는 네. 대출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거는 총 한도인가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네. A은행에서 받고 B은행에서 받고 C은행에서 받고 이렇게 못해요? 서로 네. 공유돼 있나요? 아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네. 공유가 돼요. 다른 은행에 얼마를 받았는지 딱 뜨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는지 서류를 받아요. 이게 정확하게 대출이 무슨 대출인지 모를 때는 네.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그 대출이 내출 수를 다 확인을 다 한 다음에 한도 산정을 해요. 이 사람이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안 되니까 네. 딱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면 A은행 3천, B은행 3천, 뭐 C은행 4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상품마다 대출이 나갈 수 있는 한도는 네.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신용도 안 해서 나갈 수 있는 대출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대출을 한 군데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군데 나누시는 것보다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원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 왜 이렇게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을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들고 예, 이 사람 뭐 하려고 대출이 이렇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면은 내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디 쓰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이 사람이 왜 여기저기 자꾸 대출을 내지? 뭔가 좀 이상한 데 쓰려고 하나라는 의심도 살짝 들 수도 네, 있고 네, 네, 예, 네. 관리하기도 좋고 아, 네. 관리도 좋고. 네. 그럼 이유를 안 물어봐도 되니까. 네, 그렇죠. 우리 여기 있네. 그럼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KB에 있으면 KB에 관련된 데이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자동차 사는데 3천만 원 필요해서 받았구나. 네, 네, 네. 근데 다른 데 1,500, 1,000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받았지? 뭐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네. 대출은 해주는 사람이 제일 그걸 주요하게 봐야 돼요. 대출을 해준 담당자가. 항상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 해줬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받는 게 중요하지 해주는 네. 게 무조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대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연체를 하고 만약에 이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은행은 손실로 떠안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항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출 담당자는 그걸 되게 주의해서 봐요. 그 대출을 해준다는 건 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부내준다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니까.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원금 다 갚는 네, 거니까. 그렇죠. 돈에 대해서 할부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외상 줄 때는 이 사람이 외상 돈을 잘 갚을 상인가? 이 사람이 돈을 떼어먹을 상인가? 갚을 네, 상인가? 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음. 재밌는 얘기인데 은행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사치가 있는가? 사치가 있는가? 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네. 갑자기 이게 너무 늘어났다거나 그걸 어떻게 카드 알아요? 사용 금액이 너무 늘었다거나 카드 사용 금액. 네, 갑자기 뭔가 기존과는 다른 급격한 소비 패턴의 변화, 구매 패턴의 변화 네. 살 수도 있죠. 뭐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부채 대비해서 너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이 사람이 카드 쓰는 금액이 갑자기 쭉쭉쭉쭉 늘고 있어.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한 소득은 많이 안 되는데 사업에서 그대로인데. 이만큼 소득이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담당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수입은 좀 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쓰지? 괜찮나? 이렇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은행권끼리는 또 전부 다 데이터가 공유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게 봐요. 네, 이거는 약간 여담이라면 여담일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무슨 땡 가방 300만 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뭐 구찌 이게- 샀는지 뭐 예, 샀는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 사람이 저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연체하면 어떡하지? 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 네. 정도의 내용은 있어요. 모르시겠죠. 고객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다 보는 것 같아요. 재밌다. 그런 거는. 재밌어요. 아니 VIP는 그런 것도 해준다면서요. 네. 뭐 자녀들끼리 파티도 해준다고.
VIP라고 하기까지는 좀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VIP 자녀들 중에 이제 네. 이렇게 VIP 자녀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사교 모임 같은 네, 사교 모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조건이 있어요. 어. 이렇게 좀 은행이 어느 정도 거래 규모나 이런 네. 조건들인데 그거를 충족을 하시면 그 자녀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아, 그 손님의 네, 자녀. 네, 네, 자녀. 어. 손님의 자녀. 보통 그렇게 금융거래가 규모가 꽤 되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젊은 분들도 물론 네. 있지만 네. 비중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시간도 그만큼 돈을 버는 기간도 있었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네. 아무래도 자산가들의 연령은 좀 높은 편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들끼리 모임을 주선을 하면 좀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 좀 거기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연락을 하죠. 요런 행사 있는데 혹시 좀 자녀분 여기 한번 참석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네, 여쭤보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리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분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기본적으로 은행이 체크를 하니까 네, 네. 그래도 좀 결혼 사기 음. 이런 건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거에 참석을 아, 이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네, 맞아요. 기사가 나왔고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또 그렇게 거기에서 뭐 다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사교 모임 겸 이렇게 해서 아. 나가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결혼까지는 몇 %가 갔냐라고 했을 때 뭐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소개팅을 막 5분마다 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모여서 다 아이엔그라운드 같이. 안 하고. 아, 그런 거 하셨어요? 아, 아니요, 좀. 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